밀리토리 썰전 밀정. 오늘은 이 박건호 선생님과 함께 못다 얘기한 전쟁 유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희에게 유물들을 보여주실 게 정말 더 많으시다면서요? 네, 많습니다. 많죠? 예. 네네. 저희는 사실 봐도 모르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서. 네. 요거의 처음 시작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처음에 언제, 왜 이걸 모으기 시작하셨나요? 아, 먼저. 저는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왔는데 아, 교사. 네. 아, 예. 수업 자료를 들고 와서 보여주면 네. 집중을 높일 수 아우, 있습니다. 난리 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네네. 저희가 봐도 막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 1시간에 50분이잖아요. 예. 15분쯤에 하나씩. 1시간에 3개 정도를 이제 들고 가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네. 계속 모은 겁니다. 근데 그 모으고 나서 보니까 이 자료들 속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있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고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롭게 이제 막 연구하고 뭐 책도 쓰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저희 앞에도 있고. 3개가 벌써 뭐가 나와 있어요. 목표가 있고. 이 3개 자료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가 오늘 첫 주제입니다. 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일단은 아, 독립문이네. 그러네요. 독립문이네요. 이게 다 있네요. 독립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퀴즈를 낼 겁니다. 아, 예, 퀴즈. 좋습니다. 퀴즈 좋아요. 퀴즈 좋아요. 저 퀴즈 많이 합니다. 독립문에 이제 첫 삽을 뜨는 날, 네. 그걸 정초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정초식 날에 배제학당 학생들이 그 행사에 이제 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네. 제목이 독립가입니다. 네. 독립가. 그럼 퀴즈입니다. 이 독립가에서 말하는 독립의 날짜는 네. 몇 월 며칠일까요? 독립의 날짜. 독립의 날짜요? 네, 제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그냥 또 객관식. 객관식. 어우, 1. 1945년 8월 15일. 두 번째, 1919년 3월 1일. 아, 예. 세 번째, 1896년 11월 21일. 너 입 잘 놀려라 오늘. 아니, 당연히. 난 너랑 오래 보고 싶다. 당연히 1945년 8월 15일 아닐까요? 자, 그러면 1번 하시겠습니까? 저는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2번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3번은 아닌 것 같고요. 1번은 하려고 그랬는데 환희가 먼저 했고요. 아니. 저는 그 3월 1일에 3일 운동을 이걸로 이제 발단을 해갖고 시작을 했다 해갖고 3월 1일이다. 저는 그렇게 해갖고 2번을 택했고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일단 독립 연도가 1945년인 건 확실해. 근데 그렇게 간단한 걸 단순해? 갖고 오셨겠냐고. 외고 선생님이셔요? 뭡니까? 그럼 정답을 공개. 정답은? 정답은 3번입니다. 어? 3번입니다. 어? 진짜. 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연도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독립문에 얽힌 독립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아, 그 다른 얘기예요. 아, 그래요? 원래 우리 조선이 병자호란을 계기로 해서 예. 청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네. 근데 형식적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한테 뭐 조공 잘 바치고 좀 내정 간섭을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형식은 속국, 본질은 독립국. 근데 1882년도에 의모군란 때 이제 이거를 이제 진압차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진압합니다. 네. 그 3,000명 군대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 99년대를 진압하고 네. 그 다음부터 조선에 아예 이 주둔합니다. 네. 용산에 첫 주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조선에 대해서 강력한 내정 간섭을 하게 되니까 네. 거의 실질적인 속국으로 거의 이제 넘어갈 상황이 되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2년 뒤에 반청 쿠데타 일어납니다. 청나라 세력 몰아내자. 네. 그 갑신정변이 그겁니다. 네. 그 갑신정변이 이제 실패로 끝나버렸잖아요. 네. 3일 첫날로 끝났고 네. 요 상태에서 우리가 청해 소국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뭐냐 그러면 청일전쟁이죠. 네. 그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고 일본이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는데 거기에서 1조가 뭐냐 그러면 우리 청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확인한다. 형식 논리적으로 보자면 청의 속국이었다가 독립을 한 거죠. 청이 독립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직후에 사람들, 특히 반청적인 사람들, 네.
굉장히 기뻤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스데필이라는 분이 독립신문을 만듭니다. 네. 그때 독립도 청해에서 독립했다는 의미의 독립신문입니다. 그리고 독립신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예. 청해에서 독립했음을 축하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가지고 네. 문을 세우죠. 기념물을 세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독립의 기념으로 만든 건 아니네요. 정초식 행사가 11월 21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배제학당 학생들이 기념식 할 때 그 노래의 여기 후렴구인데 200년 병자 지치 오늘에야 씻는구나. 병자 호란의 치욕을 오늘에야 씻는구나 하는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원래 청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그러면 영원문이라는 문을 허물고 옆에 세웠죠. 네. 그 영원문이 바로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문이고 네. 청나라에 대한 4대 상징이죠. 그렇군요. 나 이게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환희도 그렇고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거 나는 일본의 독립인 줄 알고. 너무 창피하지만 네. 독립문을 지나가면서 일본과의 이제 속구에서 이제 벗어난 거에 대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네. 일장에 한국 사람들이 독립문 위에다가 14m거든요. 네. 14m 그 위에 태극기를 꽂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경찰들이 난리 나지. 놀래가지고 뭐 소방차까지 와가지고 부랴부랴 그 태극기를 빼는 일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제시대 그 독립문과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들이 들어갑니다.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그러니까 이건 일본과의 관계의 어떤 문으로 완전히 이 바뀐 거예요. 변화시켜버린 거죠. 예. 변화시켜버린 거죠. 독립문의 어떤 흑역사라 그럴까요? 출발은 비록 그것에 시작했지만 네. 새로운 의미를 덧붙여버린 겁니다.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자, 이번에는 인물에 관한 유물인데 이거 편지를 좀 준비하시는 거. 제가 편지를 보기 좋다. 이거 만져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요거는 제가 복사본을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북한군이 그 당시 인민군대가 됐죠. 네. 북한군이 쓴 편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제가 수집을 한 겁니다. 부모님 전상서. 시세가 복잡하고 추운 겨울이 닥친 이때 부모님께서는 몸성이 계시옵나이까. 불효 이 자식이래야 단 하나 있는 것. 집을 떠난 뒤 부모된 죄로 하루하루에 닥치는 걱정과 생각은 얼마나 하였겠습니까? 야, 이게 지금 수용소에 계신 분이 이제 부모님을 걱정하면서 쓴 거잖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 첫 내용이 그럴 것 같았거든요. 네. 저는 붙잡혔습니다. 부모님, 전 죽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퀴즈가 하나 나옵니다. 네. 6.25 전쟁 당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네. 17세 북한군 권봉출은 네. 사실 땡땡땡이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글자 수는 4자입니다. 뭐지? 나는, 그러니까 17세 북한군 권봉출은 소년 병사다. 북한군 권봉출은 사실 알았다. 한글로만 쓰셨고요. 네. 글을 굉장히 잘 쓰셨어요. 네. 북한 사투리가 없잖아요. 그럼 북한군 권봉출은 사실 미국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말을 너무 잘하니까는 여자분? 여자 이름인데 한국말을 잘하는 미국 사람. 봉출 언니? 정답은 정답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라고요? 사실은 남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북한 포로라면서요? 네. 북한 포로인데 왜? 포로 수용소 잡힌 북한군 인민군 권봉출이 예천에 자기 부모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연도는 1952년 1월 달입니다. 예. 51월 달이죠. 네. 그럼 이게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수집하고 네. 제가 이걸 탐구를 했습니다. 예. 권봉출 씨가 그러면 북한에서 내려왔느냐. 이분의 이제 다른 자료들 같이 수집했는데 네.
1950년 5월 27일 날 네. 전쟁 터지기 한 달 전에 네. 이분의 학교 성적표가 같이 발견이 됐어요? 수입된 겁니다. 예. 예천 공립 농업중학교. 예. 그러니까 이분은 북한에서 내려온 분이 아니고 아니네요. 이미 거기에서 예천에 살다가 학교도 다녔던 네. 분인데 어. 인민군이 된 겁니다. 예, 어떻게 임명이 됐습니까? 그래서 한국 전쟁의 특수성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 6.25 전쟁 터졌을 때 38선이 있고 예. 인구 비례가 2대1입니다. 그 당시 항상 2대1입니다. 네. 땅은 저쪽이 넓은데 조금 넓거든요. 그렇죠. 예. 북한 입장에서는 쭉 내려오면서 남쪽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면 눈에 띄는 대로 이 사람들을 징발해서 옷을 입혔구나. 인민군으로 편입시켜서 아. 같이 내려온 겁니다. 아, 인원수가 부족하니까. 권봉수 씨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 터지 한 달 전에 예천에 학교를 다녔던 학생이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인민군으로 싸우다가 뭐 전투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잡히기도 했겠죠. 네. 포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 포로들을 집어넣으니까 포로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남한 사람인데 나 강제로 옷을 입혔으니까 그래서 화가 나지. 어떤 포로들은 태극기를 흔들고요. 네. 어떤 포로들은 인공기를 흔들고 네. 어떤 포로들은 김일성 만세를 그러고 네. 어떤 이승만 만세를 그러고 네. 하도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격리 수용합니다. 포로들도.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실은 한국 전쟁의 나중에 끝날 휴전할 때 네. 포로들 어떻게 할 것이냐. 아, 그러네요. 포로 문제가 확실히 굉장히 네. 컸구나. 아까 우리 우리 권봉출님께서는 네. 이거 부르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인민군으로 돼 있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포로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포로들은 원래 국제 협약에 따르면 자동 송환의 원칙입니다. 자, 가야죠. 북한군, 국군, 남한, 네. 미군, 미국. 그렇죠. 이렇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권봉술 같은 이런 경우가 제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향도 남한인데 왜 북쪽에 가야 되지? 말도 안 돼. 휴머니즘에 이제 반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포로들을 자동 송환하지 말고 자유 송환하자. 원하는 곳으로. 네, 자유. 그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네, 자유송환. 그래서 남쪽도 갈 수 있고 북쪽도 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중립국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립국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립국은 중립국, 인도라든지 아르헨티나 다른 나라로 가는 다른 나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원래 국제 협약에는 좀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네. 한국 전쟁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아, 네, 네. 한국 전쟁에서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좀 빨리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18개월을 포로 송환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걸렸어. 그 18개월 동안 또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았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수용소기 때문에 그만한 고충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린 것 중에 하나였네요. 이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안 만질래. 요거는 이건 누가 봐도 만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가계부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수첩이에요. 첩이네요. 요거는 그냥. 이게 난중일기입니다. 예? 난중일기. 자, 한번 살짝만 보겠습니다. 자, 열어봐도 됩니까? 네, 됩니다. 뜯어지기 때문에 조심히 봐야 됩니다. 부러집니다. 재밌다. 야, 이거 어떻게 치는지. 야, 대단하다. 일기를 써놨죠. 일기예요. 많이 안 열었는데도 여기에 글자들이 보여요. 근데 한자 뭐 이런 거 있고. 아니, 좀 더 써야 됩니다. 못하겠어요. 선생님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나 혼자 내 손 떠났다. 다행이다. 형 봐봐요. 못 열겠지. 이런 기분이구나. 못 열겠지. 열겠습니다. 조심해요, 형. 이거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쓰신 일기를 일기예요. 수집하신 거예요. 네, 1951년 3월 2일부터 52년 1월 22일까지 그때 이제 그 고지전 네. 부대장으로 그거를 이제 지휘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쓰신 기록한 거군요. 일기입니다. 휴전하면 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그쵸. 중국하고 북한의 입장은 원래대로 돌아가자 직선으로 하자. 예. 38선이죠. 네네네.
근데 이제 미국, 이제 유행어를 대표하는 미국 입장은 뭐냐면 그냥 현재의 전선, 현재, 다시 말하면 사인할 때 최종 도착되어 있는 그 선을 끄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곡선이 되겠죠. 네. 곡선이 되겠죠. 네. 근데 4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 현재의 전선으로 결정됩니다. 휴전회담할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의 고지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급격히 바뀔 때 그때 1년보다 이 고지전에 죽은 군인의 수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사실? 네. 일기 주요 내용을 한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네. 주십시오. 예. 8월 20일자 전사에 대비해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자르며 이것을 만들 적에 고양이 그립고 모승에 대해 새삼스럽게 생각했다. 8월 23일 비 내리는 날 80리의 산악길을 걸어 이동했다. 호안에 수많은 인민군이 죽어 있어 코를 들 수가 없을 정도였다. 9월 20일 보급이 되지 않아 밤과 감자를 삶아 먹음. 배고프다. 군심으로 버틸 뿐. 근데 여기서 이제 글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1월 7일자인데요. 아, 자식이 아니다. 불효자다.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접하고 하지 못하는 신세. 고향을 향해 아버님 영전에 명복을 빌고 또 빌었다. 이게 속상한 맞아요. 거네요. 근데 이런 또 증거들과 또 이런 역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너무 이분은 부담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뭐야? 이거는 뭐예요? 이게 아닙니까? 이거 북한군에 있는 뭔가 그런 지도인가 봐. 이게 중간에 갈라져 있죠. 아, 예. 뭡니까 이거는요? 이거는요, 김치국 마신다는 겁니다. 김치국 마신다가 뭡니까? 그게 우리가 짓고서 알았다. 이 북한군이 자기네 지도를 완성시켜 놨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38선도 일자로 보내놨어. 우와. 아, 그렇구나. 이 지도가 재밌는 게 전쟁 발발 초기에 예. 북한이 쭉 내려와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오죠. 예. 거의 뭐 대한민국이 망할 지경에 처했는데 끝까지 갔죠. 이제 김치국을 마신 겁니다. 됐다. 이제 그래서 통일됐다. 이- 지냈구나. 먼저 지레짐작으로 우리 통일했어라고 이제 기정사실로 하고 통일 지도를 그린 겁니다. 쪽 남쪽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나라 이름을 써놨잖아요. 위아래 모두 조선 민주인민공화국이다. 그렇게 해놨고. 근데 이게 얼마나 급하게 만드냐 그러면 철자가 오자가 생깁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화공국입니다. 화공국이요? 공국은 뭐예요? 평양만 수도로 표시되어 있고 서울은 그냥 서울이네요. 도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네들은 다 이제 우리 땅이다라는 거를 먼저 이제 만든 거죠, 지도. 여기 이제 북한이 김치국 마신 내용이고 아우 고소해. 남한도 김치국을 마십니다. 우리도 먹었어. 우리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우리는 언제요? 저 메가다 장군이 하고 나서 이제 쫙 올라갈 때 쭉 만든. 올라가지고 이제 압록강에 도달하죠. 네. 10월 한 하순 10월 말쯤에 네. 하는데 이제 통일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가면 이제 통일이죠. 이제 압록강 물도 막 네. 떠가지고. 담아서 먹고. 네네. 그맘때쯤에 나온 우표입니다. 이겁니까? 여기 보면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통일 기념 우표. 재밌다. 국도 통일우표. 야,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는 바램 같다는 것도 보이는데 바램. 요거는 그 우표는 내 느낌엔 바램 같은데 얘는 지도를 만들었고 뿌렸으니까는 이건 다 됐다는 거잖아. 두 측은 다 서로 통일을 기정사실화했지만 결국은 휴전으로 주전. 끝나버렸죠. 그때의 염원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또 증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 전쟁 속의 아이템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실 텐데 역사적으로 또 저희가 어떤 걸 기억해야 할지 하나씩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뭐죠? 이거 또 뭐가 나왔는데? 이거는 뭘까요? 제털이 아닙니까? 네, 제떨입니다. 정답. 대포. 포탄 있죠? 네, 맞습니다. 포탄 뒷부분입니다. 포탄 뒷부분이 뒤에서 이렇게 때리면은 에이, 105mm라고 써 있습니다. 네, 105mm 곡사표 포탄. 아시겠어요? 조세요. 포탄인데 이거를 전쟁에서 그냥 제떨이로 쓴 거예요. 제떨인데 105mm 그 복사포 포탄 단피가 워낙 많았겠죠. 네. 그걸 잘라가지고 제떨이로 재활용한 겁니다. 이게요. 너무 제떨이 묵직하고 좋아가지고
담배를 안 하지만 담배를 피우고 싶은 뭘 또 그렇게까지 합니까? 에이, 설마 선생님. 에이, 선생님, 에이. 왜냐하면- 처음으로 선생님 말에 신뢰가 딱 떨어지네요. 에이, 무슨 단순한 밀리터리 마니아 같으시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의 물품들을 재활용해서 많이 썼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그냥 이 뭘로만 전선. 피피선. 아, 그러니까 이게 전화기 있죠. 전화기! 나오는 그 선. 아, 네, 그 피피선이라고 PP선이라고 그러지, 전화기선. 이거를 꼬아가지고 이 장바구니를 만든 겁니다. 와. 참 대단하죠. 근데 뭘 이렇게 네. 잘 만들었대? 뭐, 진짜 누가 봐도 이거 엄청난 장바구니야. 알다시피 PP선을 만져본 사람 알잖아요. 전화해본 사람 알지만 이거 엄청 세요. 끈끈하고. 저기다 뭘 넣어도 안 끊어져. 네. 이거 거의 뭐 지금 따지면요. 아, 저희 뭐예요? 오픈런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일상이라는 거 반대는 아니거든요. 네. 이 전쟁은 어찌 보면 특수한 일상입니다. 특수한 일상이기 때문에 이 전쟁 상황 속에서도 삶은 이어지는 것이고, 맞습니다. 예. 미래에 대한 낙관, 희망, 맞습니다. 예. 든든한 생명력,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좀 감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